그리고 KTL은 뭐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통신사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K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30-200번입니다. 일단은 뭐 깜짝 실적 나왔죠. 5G와 신사업이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뭐 보시면은 2021년 2분기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죠. 조금 올랐던 부분, 순이익도 조금 올랐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비대면,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확대,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38.5%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2021년 2,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조 276억, 영업이익이 4,758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8% 정도가 증가를 했다.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이 4조 4,788억, 영업이익이 3,512억 정도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그 다음에 38% 정도 증가했다. 주된 성장 동력으로는 AI라든지 아니면 DX 등 미디어 콘텐츠 등 플랫폼 사업과 5G,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사업들의 우량 가입자 확대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B2B 사업에서는 기업 회선과 AI DX 사업의 매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 회선 그 매출은 기업들의 비대면 업무 확대 등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AI DX 사업 매출은 지난해 13번째 용산 IDC에 이어서 올해 5번, 5월 그 14번째 남구로 IDC를 브랜드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IDC 1로 새로 오픈을 하고요. 클라우드 사업도 공공, 금융, 영역 수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2% 정도 증가하면서 KT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편한 광역본부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B2B 고객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특히 IPTV 있잖아요. 집콕 문화 확산 및 홈 러닝 확대 속에서 글로벌 제휴와 키즈 콘텐츠 강화를 통해 갖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국내 최초로 가입자 9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정도 증가했던 4,666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또 지난 5월 출시된 올레TV 탭은 커지는 홈스쿨 니즈에 힘입어서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5G, 그 다음에 콘텐츠 실적 상승 견인을 했다라는 이슈인데요. 5G 가입자 등 무선 후불 가입자가 상반기에만 53만 명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2, 4분기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증가한 1조 7,885억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무선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2분기 말에 기준으로 해서 5G 누적 가입자가 501만 명입니다. 후불 휴대폰 가입자 중 35%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2, 4분기 ARPU는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증가한 32,342원이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5,074억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그룹사도 그 본 원적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 매출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콘텐츠 그룹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증가를 하면서 큰 성과를 보였고요. BC카드는 국내 매입액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TL은 뭐가 있어요? K뱅크가 있죠. K뱅크 흔히 말하면은 이제 KB뱅크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K뱅크면은 국민은행에 대한 또 다른 뭔가가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KT입니다. 2분기 39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014년 4월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꽤 큰 이슈를 좀 몰이했죠. 그러다 보니까 K뱅크 역시 상장 여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누적 손실이 84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마이너스 449억보다는 손실 규모가 5분의 1로 감소했고요. 상반기에만 4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를 토대로 순이자 이익이 709억, 그 다음에 비이자 이익이 85억 정도로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 4분기에는 B2B와 금융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장 기대 수준을 뛰어넘었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장의 니즈에 KT가 잘 대응한 결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고객 중심 경영과 성장 사업 중심의 금융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변동성 있는 자리에서 미래에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눌린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서부터 들어가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가격 구간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는 이런 변동성의 자리보다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 여기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갔을 때 후회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여기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꽤 많은 이슈를 받았죠. 근데 KT는 뭐가 있어요? K뱅크가 있는데 이것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KT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카카오뱅크랑 좀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카카오뱅크랑 K뱅크랑 비교하는 게 조금 파이가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이슈가 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벤트 있잖아요. 1년에 360만원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년에 120만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반 체험 기간 5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 혜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도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하시면 꽤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담 받으시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나도 한번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